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노후 자금, 은퇴 후의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은퇴하면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아니면 지금 모아둔 돈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고 퇴직금도 꽤 받으셨거든요. 그분은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3년쯤 지나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건강 문제가 찾아왔어요.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수술비에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니까 1년 치료비만 몇 천만 원이 들었대요. 거기에 손주가 태어나니까 축하금에 선물에 또 명절마다 가족들 챙기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훨씬 빨리 줄어들더래요. 처음에는 여유롭게 시작했던 은퇴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일해서 버는 수입 없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게 된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예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워가는 입장에서 우리 같이 좋은 정보 공유하고 서로 도움이 되자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은퇴 후 재정 관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은퇴하면 정말 돈을 덜 쓰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지금은 돈 쓸 일이 많지만 은퇴하고 나면 쓸 일이 줄어들겠지. 출퇴근도 안 하니까 교통비도 안 들고 회식도 없으니까 그 비용도 아끼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교육비도 안 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큰 착각이더라고요. 제가 재정 착시 현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현실과 다른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아요. 출퇴근 비용은 안 들어요. 회식비도 없어지죠. 그런데요, 그 자리를 다른 지출들이 채우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건강관리 비용이에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 갈 일이 늘어나잖아요. 정기 검진도 더 자주 받게 되고 여기저기 안 아프던 데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챙겨 먹게 되고요.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취미생활 비용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은퇴하면 하고 싶잖아요. 골프 치러 가고 싶고 등산 동호회도 가입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돈이 들어요. 또 있어요. 가족 관련 비용이에요. 손주들 태어나면 축하금 주고 명절 때 용돈 주고 생일 때 선물 사주고 자식들이 독립했다고 해도 결혼할 때 도와주고 집 살 때 보태주고 아이 낳으면 또 도와주고 경조사비도 은근히 많이 나가고요. 제 이웃에 사시는 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분도 은퇴하시고 처음 1년은 정말 여유로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계부를 쭉 정리해 보셨는데 은퇴 전이랑 지출 총액이 거의 비슷하시더래요. 항목만 바뀐 거예요. 출퇴근비 대신 병원비가 들어가 있고 회식비 대신 동창 모임비가 들어가 있고 자녀 학원비 대신 손주 선물비가 들어가 있고요. 오히려 어떤 달은 더 많이 쓴 달도 있었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덜 쓸 거라고 생각하고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슷하게 쓰거나 더 쓰게 되니까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심하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겨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이 행복해야 할 은퇴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덜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은퇴가 아니시더라도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해져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두면 그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노후 재정 준비의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게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내 돈이 대체 어디로 새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첫 번째 단추를 끼웠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인이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시는지 정확히 아세요? 대충 이 정도? 하고 감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새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제가 숨은 돈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쌀독에 쌀을 가득 채워놨는데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뚜껑 열어보면 왜 이렇게 줄었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숨은 돈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입부터 정리해보세요. 은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지, 개인연금 있으시면 그거 얼마인지, 월세 받으시는 거 있으시면 그거 얼마인지,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은 월급이 얼마인지, 다른 수입이 있는지,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돈을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의 버팀목이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고정 지출을 적어보세요. 매달 꼭 나가는 돈들이요.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 대출 이자 같은 것들이요. 이건 비교적 파악하기 쉬워요. 매달 비슷하게 나가니까요. 문제는 변동 지출이에요. 이게 진짜 복병이에요. 매달 액수가 달라지는 것들,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의료비가 있어요. 이번 달은 병원 안 갔는데 다음 달에 감기 걸려서 병원 가고, 그 다음 달에는 정기 검진 받고, 또 갑자기 치과 가야 될 일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매달 달라져요. 나이가 드시면 이 비용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경조사비도 있어요. 이번 달에는 없었는데 다음 달에 친구 아들 결혼에, 지인 부모님 상해,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이게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모임 비용도 있어요. 명절에 식재료 사고, 가족 외식하고, 손주들 선물 사주고, 이것도 때에 따라 달라져요. 취미 활동비도 그래요. 어떤 달은 등산만 갔는데 어떤 달은 여행 가고 새 장비를 사고 이러면 확 늘어나죠. 집 관련 비용도 있어요. 갑자기 보일러 고장 나고 에어컨 수리해야 하고 이런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팁은요. 통장 거래 내역이랑 카드 명세서를 뽑아보시는 거예요. 지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요. 그리고 각 항목을 분류해 보시는 거예요. 식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경조사비, 쇼핑, 이런 식으로요. 요즘 은행 앱이나 카드사 앱에 들어가시면요. 자동으로 지출 분석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프로 보여주고 이번 달에 어디에 얼마 썼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편해요. 물론 직접 가계부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영수증 모아두셨다가 하나씩 적어보시는 거죠.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정말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커피값으로 한 달에 이렇게 많이 썼어? 경조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었네? 보험료를 이렇게 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알아야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막연하게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확보해야 하고 이 부분은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데이터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실제로도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예상 못한 일들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 이제 우리 돈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도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튼튼한 집을 지어도 태풍이 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해요. 예상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상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1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10년 뒤에는 150만 원, 20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하신 금액이 나중에는 부족해질 수 있어요. 뉴스에서 물가 상승률 이야기 나올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지갑 두께랑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니까요. 두 번째로 금리 변화가 있어요.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돈 넣어도 이자가 별로 안 붙잖아요. 그러면 돈을 불리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금리가 확 오르면 대출 있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요. 경제 상황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야 해요. 세 번째로, 이게 제일 현실적인 건데요. 의료비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요, 건강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갑자기 어디가 아프실 수 있어요. 큰 병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검사받고 치료받다 보면 비용이 꽤 들어요. 만약 큰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한 번에 몇 천만 원이 나갈 수도 있어요. 더 걱정되는 건 장기 요양이에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면 요양시설 비용이나 간병 비용이 매달 꽤 많이 들어요. 이건 가정 전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가족 관련 예상 못한 지출이에요. 자녀들이 독립했다고 해도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실직해서, 이혼해서 이런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기면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예산에 구멍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비할까요? 첫 번째로, 비상금을 마련해 두세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빼두시는 거예요. 보통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를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시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든가 자녀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다든가 하면 더 넉넉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보험을 점검해 보세요. 보험은 예측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특히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것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건요, 젊었을 때 가입하신 보험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보장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꼭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시는 것도 부담이에요. 하지만 필요한 보장을 안 받으시는 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균형을 잘 찾으셔야 해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치 안전벨트 매고 운전하시는 것처럼 이런 대비를 해두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폭풍우가 와도 끄떡없는 튼튼한 배를 타고 항해하시는 것처럼요. 네 번째 이야기, 나만의 노후 생활을 설계해봐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요. 이제 우리는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다진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안전망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나만의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돈 아끼고 절약하는 도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은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설계도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이 있으세요? 유럽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 세계 일주, 이런 거요.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요리,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동네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거요. 아니면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자녀들이랑 식사하고, 오래된 친구들이랑 만나고, 이런 꿈들 막연하게만 가지고 계시면 그냥 꿈으로 끝나요.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랑 연결시키면요, 실현 가능한 목표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매년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시다고 해봐요.
그러면 비행기표 얼마, 숙박비 얼마, 현지에서 쓸 돈 얼마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 정도가 필요하구나. 한 달에 이만큼씩 따로 모아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요. 손주들한테 명절마다 용돈 주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시면요. 손주가 몇 명인지, 명절이 몇 번인지, 얼마씩 주고 싶은지 계산해서 그 금액을 예산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할당하는 과정은요, 단순히 돈 쓰는 법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건축가가 건물 설계도 그리듯이 우리는 예산이라는 도면 위에 우리 노후 생활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지, 어디는 좀 줄여도 괜찮은지 이런 걸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 그게 자유 아닐까요? 물론요, 한번 세운 계획이 영원히 맞진 않아요. 세상이 변하고 우리 상황도 변하니까요.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고, 가족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예산을 점검하시는 게 필요해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듯이 우리 예산도 검진해 보시는 거예요. 지난 기간 동안 어디에 얼마 썼는지 보시고 계획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앞으로 바뀔 게 있으면 조정하시고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요. 돈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일이 줄어들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항해사가 거친 바다에서도 나침반 보면서 방향 잡듯이요. 결국요. 노후 예산 설계는 단순히 돈을 아끼고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 미래를 내가 직접 설계하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 대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게 진짜 힘이 되거든요. 5번째 이야기, 젊은 분들도 꼭 들어주세요. 잠깐 여기서 젊은 분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30대, 40대이신 분들 계세요? 이건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지?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1억 원을 모은다고 해봐요. 30살부터 시작하면 30년 동안 모으면 되니까 한 달에 조금씩만 모아도 돼요. 그런데 50살부터 시작하면 10년밖에 없잖아요. 한 달에 훨씬 많이 모아야 해요. 게다가 30년 동안 모으시면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본인이 넣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모이게 돼요. 또 하나요. 보험 같은 것도 젊을 때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요. 나이 들어서 가입하시려면 보험료도 비싸고 건강 상태 때문에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아직 멀었어 하고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두시면요. 나중에 진짜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기, 비상금 마련하기, 보험 점검하기, 목표 세우기, 이런 것들 지금부터 습관으로 들여놓으시면요. 은퇴하실 때쯤에는 이미 탄탄한 기반이 갖춰져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 세대 보시면서 배우시는 것도 좋아요. 잘하고 계신 점도 배우시고 아쉬운 점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요. 그러면서 본인만의 계획을 세워가시는 거죠. 마무리,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말씀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부분 있으시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은퇴하면 돈 덜 쓸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항목만 바뀔 뿐 총액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덜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어떻게 쓸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셔야 해요. 둘째,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 뽑아보시고 수입이랑 지출을 분류해보세요. 숨은 돈들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셋째, 예상 못한 일에 대비해서 안전망을 만들어 두세요. 비상금 마련하시고 보험 점검하세요. 물가 상승, 금리 변화, 의료비, 가족 지원 등 예상 못한 변수들에 대비하셔야 해요. 넷째, 나만의 노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세요.
하고 싶은 것들을 목표로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할당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면서 조정해 나가세요. 다섯째,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젊은 분들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시면 나중에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통장 내역 뽑아보기, 다음 주에는 보험 점검해보기 이렇게 조금씩요. 중요한 건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계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겨요. 내 미래를 내가 직접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진짜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노후는 막연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직접 그려나가시는 행복한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그림 그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